장관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서 성장해서 검찰총장이 되더니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끝내는 그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국민 현혹시켜서 올라가더니 군인 경찰까지 전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900조 원의 청구서를 날라들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그자의 직업이 뭡니까? 검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만 있습니까? 온갖 검사들의 나쁜 행포. 그러나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수없이 많은 우리 좋은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 수사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고 제가 또 체크했는데요. 제가 다녀도 왔고요. 그리고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오면 이거 증거가 부족해. 증거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기소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럼 경찰이 다시 수사해오고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나 귀구이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넷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캐비넷에 넣어놓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폭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모두 대비해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만든 네. 거죠. 50명 이상에서 뭐 100명, 200명. 공소청은 50명 이상 300명까지. 공소청은 200으로 했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심의위원회 가야 된다. 판사도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권력에 있는 국무총리실도 가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가야 한다. 전문 수사관도 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인도 가야 한다.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이면서 200명 맞습니다. 예, 200명이죠. 네.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폭주하는 수사관은 징계할 수 있고 아니면 폭주하는 이 수사팀은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전문 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 순간적으로 이 전문 수사팀이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사들은 그런 게 잘 없지만 경찰은 이 수사팀이 잘못하면 다른 수사팀이 대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외부인 뭐 시민단체 많이 아니라 여기에 힘도 좀 있어서 잘못하면 징계 가는 것 그리고 교체하는 것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원래 안에는 국무총리실에 심의수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 아니면 뭐 청와대 등 이런 주요한 분들이 이 신청 제기 캐비넷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폭주할 때 그때를 대비한 심의위원회를 잘 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행안 위원장님과 또 함께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건너갔다가 다음에 하시죠. 참 고맙습니다. 장관님, 국가 권력 중에 최고의 그 강제 권력은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예, 범죄자에게 또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인데 이 수사권이라는 강제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돼야 그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회해를 주는 소위 말해서 왜곡 수사,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 이런 뭔가 잘못된 수사를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권이 예. 이 수사기관에 그리고 수사관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훨씬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또 그리고 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예. 있는 검사 역시 그렇죠.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검사의 검사와- 기소권도 크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검사와 판사의 수사관이 또, 지금 예.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기소의 그 무지막지한 그 검사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동안에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잘못된 거는 바로잡은 보완 수사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완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검찰이 정말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과 발부와 또 이런 재판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다 그 경찰 수사 권한이 갖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지금 형사사법제도의 한 틀인 검찰에서 완전 박탈을 해갖고 지금 공소청이라는 거로 기존의 사법 그런 시스템에 있어야 될 것을 행정부, 행안부, 장관님 밑으로 잠깐 기다리세요.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 장관님 밑으로 끌고 와갖고 지금 공소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공소청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그동안 잘 알아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도 공수처를 하나 만들었죠. 군검찰도 있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있죠. 거기다 공수청을 만들어서 수사 권한을 다원화해서 국민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새로운 만든 수사 시스템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 권력은 강화시켜주면서 견제 권한 없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수사 지옥으로 몰아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네, 오늘이 좀 이따 답변하세요. 아니 시간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꺼져서도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답변을 드려도 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버를 해서 너무하시네. 마이크 꺼졌으면 답변 시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정중하게 제 답변 끝날 때까지 들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잖아요, 지금. 내 공수처 이거 검찰한테 수사권 완전 박탈해갖고 지금 가져가셨잖아요. 지금 가져간 권력을 갖고 지금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이거 소위 말해서 기소 중지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떠돌잖아요. 지금 이따 이제 전문가가 오시면 따져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 조건부가 무슨 기소 정지 기소 취소 공소 취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법안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늑장 수사나 부실 수사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방지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적격심사위원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담만 주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검찰청이 사망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